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11번째 시간입니다. 요 앞에까지 10번째 시간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모델링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모델링을 하려면 RDBMS일 경우에는 ER 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엔티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기억하겠죠?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ER 모델링, 엔티티 릴레이션십인데, 이번에 이제 엔티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번에는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저장하고 얻기 위해서 그래요. 저장을 할 때 연관 있는 것들을 묶어서 한 테이블에 같이 저장해 놓으면 거기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조회하고 한 번에 입력하고 하는 그런 관계 데이터들을 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앞으로 말하면 이제 엔티티, 객체 또는 테이블 해서 거기다 몰아놓으면, 가지고 그걸 이제 이 엔티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RDBM에서 테이블이 되고, 그 한 테이블에 있으면 거기서 꺼내오면 되잖아요. 아주 바람직한데, 그게 원래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회하는 건수가 되게 빈번하지는 않은데, 어쩌다 한 번씩은 두 개의 테이블 또는 두 개의 엔티티에 있는 데이터를 같이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자주 하는 데이터들은 하나의 엔티티에 다 몰아서 거기다 넣고 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엔티티를 만드는 게 원래 기본인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려면 이게 너무 커지는, 하나의 테이블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럼 좀 문제점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는지 설명 나중에 할 겁니다.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분리를 하게 되는데, 분리를 하고 났더니 재수없게도 고객이 이 두 테이블에 흩어지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와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동시에 같이 보길 원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셨죠? 그렇게 됐을 때 두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 각자 꺼내오려고 하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관계를 맺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잠시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관계를 맺어주면 그 관계에 의거해서 내가 조회를 할 때 RDBMS가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켜서 큰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원하는 자료를 나한테 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되는데, 관계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엔티티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거 분리 안 하는 게 더 낫는데, 분리를 해서 디자인을 한 경우에 했는데, 그렇게 디자인된 상태에서 고객이 흩어져 있는 두 개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동시에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한 고객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두 개의 테이블을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관계라고 그래요. 그 관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개나 그 이상의 엔티티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러면 이제 간단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대1, 그쵸? 1대 N. 요것들은 같은 거니까 같다고 보고요. 1대 N.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여기 여러 개 있는 거. 여기 있는 학생이 수업을 여러 개 듣는 거. 그런 거죠. 다대다. 그러니까 1대1, 1대 N, 여기 세 개가 1대 N이죠. 1대 N이죠. 다대다.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는 왜 맺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이해됐다면 그러면 그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1대1, 1대 n, n대 n이 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봅시다. 자, 볼게요. 백문이 불여일견 샘플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학생이라는 거는 학생 엔티티죠. 아마 이 안에 보면 뭐 학생 번호, 학생 주소 뭐 이런 것들 쭉 들어있겠죠. 그걸 다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 그냥 학생이라고 그린 거죠. 과목이라는 것도 있겠죠. 뭐 과목 번호, 과목 이름, 뭐 과목 교재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왜 그게 그렇게 과목에 왜 그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또 내가 그린 DFD 또는 그 전에 쓰는 프로그램의 모양에 따라서 이 과목이라는 거에 들어갈 수 있는 속성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쨌든 속성이 여러 개 있다고 치고 그거를 대표해서 과목이라는 엔티티를 설정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 요 관계를 한번 의미를 분석해 볼게요. 자, 볼게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요것의 의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있는 학생 한 명은 과목을, 한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한 과목, 그리고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고, 여기는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학생은, 요것의 의미는 학생 한 명은 과목 하나는 반드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개발하려고 들어간 게 만약에 뭐 학사관리 시스템이었다고 가져간다면 그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학생들은요, 수강 신청을 할 때 과목을 하나는 반드시 해야 돼요. 과목을 수강 신청 안 할 수는 없고요. 안 하면 잘리는 거고요. 하나는 해야 되고 거기 여러 개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러죠? 그러면 학생이라는 엔티티하고 과목이라는 엔티티가 서로 관련을 맺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를 보면 어떤 것이, 요거는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과목은요, 학생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여러 학생이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고객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가 와서 학생 엔티티, 과목 엔티티 만들어 놓고 고객이 지금처럼 어떤 특정한 과목은요, 학생이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한 명도 신청 안 할 수 있어요, 그 과목을. 그리고 여러 명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생이라는 엔티티하고 과목이라는 엔티티는 관계가 있네. 어떤 관계가 있어? 요런 관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관계를 맺을 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보는 거고요. 표현된 요것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관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은 초심자일 건데요. 초심자들이 이거를 그리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일반적으로는 남이 그려놓은 걸 읽는 거죠. 그 한 2년 읽다 보면 이제 본인이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요. 뭐든지 다 똑같지 않나요? 시다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면 나중에 올라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요걸 요렇게 그려놨다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 학생은 과목을 하나는 신청해야 되고 그게 여러 개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과목은 학생들이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고객이 말했다는 거를 여러분이 요거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요런 관계를 우리가 다 대 다 관계라고 해요. 그럼 또 다른 관계도 있죠. 1대1은 그냥 그거니까 1대1이니까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고요.
그다음에 1대1, 1대다, 다대다 세 가지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1대다를 한번 해볼게요. 볼까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고객이라는 엔티티, 주문을 했다, 엔티티가 있겠죠. 주문 번호, 주문 시간, 주문한 상품 넘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상세한 것들은 이제 모델링 해보면 알 건데 대충 그 정도 들어갈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가서 봤더니 여러분 선배들이 이렇게 요 엔티티와 요 엔티티를 관계를 맺어놨어, 이렇게. 요거 무슨 뜻일까? 한번 볼까요? 요거는 고객은 주문을 안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고객은 주문을 여러 개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뜻일까? 딱 느낌이 오죠? 주문은 반드시 고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객이 없는 가라 주문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전 시간에는 이 엔티티를 만드는 것까지만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이 R 모델이, 그러니까 릴레이션을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은 언제 발전한다? 고객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엔티티와 이 엔티티는 같이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두 개를 같이 두 개의 정보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관계를 맺어줘놔야 돼요.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요, 여기 있는 정보가 동시에 조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시에 조회하시는군요. 그럼 두 개의 관계를 맺어줘야겠네. 그러면 관계가 뭐예요? 1대1, 1대다, 다대다. 셋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그걸 맺어주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그릴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경험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은 내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선배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제가 첫 번째 해드리는 일이에요.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시면요, 좀만 지나면 여러분이 그리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셨죠?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두 개를 다 배운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관계란 꼭 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엔티티를 디자인하고 난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듣다 보니, 고객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걸 맺어주는 것이지, 이거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관계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다음 시간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어쨌든 오늘은 이 관계가 엔티티하고 릴레이션이 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시는 것이 오늘의 포커스예요. 이해했죠? 그리고 발생했다면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거 어려우니까 표현된 거를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되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오늘 한 내용 다 했는데요. 내일은요, 요거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